어둠이 물러나고 푸르스름한 새벽. 자욱하게 깔린 해무 사이로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에 나오니까요. 네. 봄인데도 네. 약간 새벽이라 좀 춥기는 한데 이 바닷가에 안개가 쫙 깔려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있네요. 그래요. 네. 이게 뭐 해무가 왠지 그 여행객한테 이렇게 포근하게 안겨주는 네, 그런 느낌도 나고 또 멀리서 백고동 소리도 들리고 보니까 네. 바닷가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지금 새벽을 여는. 여객선은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우와. 등대가 가만가만 불을 밝히며 아침을 준비하면 잠들어 있는 포구가 새날을 품는다. 밤사이 휴식을 취한 배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새로운 여행을 꿈꾼다. 싱그런 땅끝의 새벽이다. 바닷가에 오니까 배들도 있고 왠지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죠. 아니, 여기 땅끝인데요. 지금 막 아침이 시작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하고 있잖아요. 땅끝에서 새로운 출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지만 결국은 시작점. 그래서 저희 여행도 아마 또 시작을 하는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이 바닷가 끝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어디로만 또 떠나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막 이 새벽이 왠지 막 그 희망을 불러일으켜요, 지금. 기대와 설렘이 가슴 위로 나부끼는 땅끝 마을. 해남에서 반가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 둘레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바다를 사이로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비가 오면은요, 이렇게 다 모든 게 젖잖아요, 촉촉하게. 그래서 흙 냄새도 더 향기롭고, 이제 바다도 잔잔하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생각하면서 걷기 좋은 그래요. 것 같죠? 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서 잃어버린 어떤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하나 또 찾는다고 하는데, 이 해변 둘레길 사이에서 오늘 그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또 걸어가면서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땅끝 둘레길을 찾았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길 위에선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푸른 물빛에 기대해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땅끝이다. 여기가 바로 한반도의 가장 그 땅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는 땅끝 탑. 이게 이제 한반도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그런 표시인가 봐요. 실제로 땅끝 탑이라고 생각하나? 네. 육당 최남선은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를 2000리로 잡아 우리나라를 3000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다. 그 시작이 이곳 땅끝이다. 다도해와 맞닿아 있는 땅끝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보통 우리가 여기를 땅끝이라고도 하지만 또 옛말에 그 토말이라고 하거든요. 토말. 네네. 땅의 끝이다. 그 토말의 의미가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기점이 아마 그 삼천리를 출발하는 어떤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륙의 첫 시작이기도 하죠, 이곳이. 그렇죠. 땅끝이지만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는 이 하늘의 바람에 띄어보내기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왠지 여기 오면 뭐든지 다 보내주고 싶은. 걸어서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땅끝. 다도해 위로 살포시 얼굴을 내민 섬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늘과 바다가 두 손을 맞잡고 나그네의 걸음을 붙잡는다. 마치 끝은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 이야기한다.
땅끝에서 머지않은 달마산 미황사에도 봄비가 내렸다. 유서 깊은 고찰엔 어떤 전설이 전해 내려올까? 여기가 달마산 미황사인데요. 미황사라는 이름은 아름다울 미자 황금황차를 취해서 미황사라고 하는데 원래 이곳에 창건설화가 참 재미있어요. 네. 인도에서 돌배가 땅끝마을 사자폭으로 들어왔는데요. 배 안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황금으로 주조된 황금인이 있었고요. 검은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보물을 어디다 모실까라고 의논하는 끝에 검은 돌이 쫙 갈라지면서 네. 검은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났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인도 우정국왕이 소가 쓰러진 곳에 사찰을 지어라라는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 대웅보전 자리에 와서 소가 마지막으로 쓰러지면서 정말로 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었대요. 아.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를 취했고요. 배에 있는 황금인의 황자를 취해서 미황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보물 제947호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천년 세월을 건너온 미황사. 산사의 기품이 느껴진다. 달마산을 뒤에 둘러치고 다도해를 앞마당 삼아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미황사. 화려한 단청 대신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대웅보전은 고풍스런 멋을 느끼게 한다. 대웅전이죠? 대웅전인데요. 대웅전 주초석하고요. 네. 이제 좀 안쪽으로 가서 보면 산스크리트어인 보모가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연꽃 문양이나 개나 이쪽에 보시면 거북 문양이라든지. 네.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온 미항사의 창건설화를 연기를 할 수 있고요. 저 안쪽에를 보시면 네네. 가운데 한눈처럼 새겨진 글씨 보이시죠? 네네네. 저게 이제 인도의 보모인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웅전 자체, 미항사의 대웅전 자체를 하나의 반야 영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1300년에 전에 인도에서 간세음보살이 이끌고 온 지혜의 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반야 영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일까? 민낯의 대웅보전이 더욱 정겹게만 보인다. 단청 대신 세월의 빛깔이 입혀진 대웅보전. 그 아래에 서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미황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유명하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산사의 멋을 들어봤다. 이 미황사가 산 속으로 이렇게 깊이 오롯이 앉아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절 같습니다. 이 절에 대한 유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알고 싶거든요. 예. 미황사의 역사가 12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이제 스님들 그리고 찾아오는 불자들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도량이었죠. 특히나 이 산 이름이 이제 달마산인데요. 네. 달마산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 스님의 설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참 수행하는 삶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욕심, 뭐 지위, 그다음에 뭐 재물 이런 것에 두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수행에 둬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름다운 절 달마산 미황사에서 수행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와 한 장, 기둥 하나가 모여 천년고찰의 역사가 되었듯이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뜻을 모으는 스님들의 마음과 의지가 전해진다.
특히나 뭐 스쿨버스 학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잘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산을 내려가는 순간 네.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지?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또 뭔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집착하는, 이렇게 욕심 부리는 뭐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글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고각하, 조고 빗줄조 돌아볼 고 다리가 아래야. 자기 자신의 뒷모습, 다리 밑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온 모습 아니면 내가 신발 벗고 올라온 모습이 정말 바르게 걸어와서 신발을 벗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갈팡질팡해서 신발들도 이렇게 엉클어져서 올라왔는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아, 나의 삶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무심코 지나온 시간. 그 자리에 꽃은 말없이 피어 맑은 미소를 띠고 있다. 붉은 물감을 뿌린 것일까? 유난히도 붉은 황토밭에선 부지런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이제 선생님 완연한 봄인가 봐요. 아, 우리 농부들이 네. 1년 농사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막 씨 뿌리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막 그 트랙터도 갈고 달구지도 이용하고 해서 네. 이제 정말 그 봄다운 봄 1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농사의 시작을 네. 하는. 여기 안에서도 뭔가를 하시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아, 애기 고구마네요. 이게 애기 고구마예요? 그렇죠. 지금 이 종순들을 키워서 네. 이제 드넓은 들판에다가 고구마를 이제 다 이 모종을 심죠. 아, 이게 다시. 모종이구나. 네, 네.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옮겨가지고 네. 가서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네. 거군요. 농사 일하고 계신.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아, 지금 이렇게 예, 이 비닐하우스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 여기 지금 모종밭에 아, 풀이 있어놓으니까 풀 제거하고 있네요. 네. 아, 선생님, 우리가 일반인들은 예. 이 모종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고구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고구마예요? 예, 해남에서 요즘 유행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꿀고구마라는 순입니다. 고구마 아, 순. 그렇군요. 예. 아니 저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는 들어봤는데 꿀고구마는 좀 생소해요. 예. 요 근래 들어온 종자인데요. 네. 아주 타 종자에 비해서 아주 당도가 좋고요. 고구마가 끈적끈적하니 그렇게 맛있어요. 예. 옛날 우리 재래종 그 고구마처럼 네. 아주 찐득찐득하니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이게요. 해남의 붉은 황토밭에선 1년 내내 맛 좋은 고구마가 생산되는데 따뜻한 기온에다 해풍까지 불어 고구마 농사에 알맞은 조건이라고 한다. 아, 이렇게 예쁜 어린 모종들이 앞으로 이제 큰 줄력이 이렇게 심어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식탁에 어떤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우리가 모종은 2월 한 중순쯤 했고요. 이게 이제
4월 아마 중순쯤에 이제 범포로 나갈 겁니다. 이제 곧 범바다로. 바로 나가게 예, 되겠네요, 금방 그러면.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황토밭이 이제 이게 파란 잎으로 다 뒤덮이겠네요. 그렇죠. 예. 장관이겠는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농부는 땅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종을 정성 들여 길러낸다. 붉은 황토는 농부의 땀을 기억하며 굵고 튼실한 열매를 안겨줄 게다. 붉은 황토를 머금고 자란 해남 고구마로 봄맛을 깨워보자. 달콤한 고구마에 향긋한 쑥을 곁들여 노릇하게 튀겨내면 맛도 향기도 그만이다. 와, 고구마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왔네요. 네, 해남 우리 고구마의 대변신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박 고구마 지금 먹으면 말랑말랑 맛있고요. 이렇게 자색 예쁜 자색 고구마도 있고요. 이제 자색 고구마 변신해가지고요. 이렇게 고구마 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봄날에 예쁜 하전, 우리 꽃 하전, 이렇게 호박 고구마와 자색 고구마로 저기 쌀가루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뭔가를 넣으신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우리 팥을 네. 혼 앙금을 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요, 고구마 네. 조청입니다. 아, 호박 고구마를 쌀하고 섞어서 엿을 만들어서 이렇게 떡이랑 요즘에 찍어 먹는 거구나. 향긋한 봄쑥 쑥떡. 쑥떡을 네.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겠어요. 네. 어디 한번 맛 한번 아니, 봐보셔요. 저는 지금 예. 이게 원래 고구마 네. 원재료고, 네. 여기에 첫 번째 딱 변신한 게 그렇지. 삶은 고구마. 예. 네. 찐고구마. 찐고구마. 예, 예. 한번 이게 지금 드셔보세요. 호박 고구마예요? 그럼요. 색도 너무 이쁘죠. 와. 쭉쭉 걸러. 황금색.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단맛이요. 부드럽고 달고, 완전 호박고구마인데 꿀고구마 같아. 네. 그렇죠. 꿀맛이에요, 꿀맛. 고구마. 우리 고구마는 꿀맛이에요. 네. 맛있다. 막 옆에 있습니다. 군침이 그냥 꾹꾹꾹. 아우, 이렇게 예쁘게. 선생님도 네, 한번 그래서 저는 네. 저 묵이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네. 저 묵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네. 예. 와, 신기하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고구마 향이 느껴지죠? 정말 그래요. 네. 그 우리 해남의 황토 거기서 얻어지는 그 고향의 맛 네. 그리고 뭔가 정제되지 않으면서 순수한 그런 어머니의 맛. 오. 고구마 전분에 쌀가루를 섞어 화전을 붙이면 봄이 식탁에 내려앉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꺼내서 한번 볼까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해남 고구마 덕분에 봄날이 행복해진다. 꽃향기를 따라 걷는 것도 봄날에 즐길 수 있는 행복이다. 선명한 빛깔에 한 번, 은은한 향기에 두 번, 봄바람에 또 한 번, 봄꽃에 취하는 순간이다. 이 매화밭 속에 들어오니까 네. 봄이 왠지 이렇게 바람 타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희 동네는 아직 이렇게 매화꽃이 안 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역시 봄 소식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는 완전 다 만개했네요. 와. 봄은 이게 만물을 소생케 하는데 지금 이 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만물을 이제 깨우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해라. 올해도 가지마다 봄이 소복하게 걸렸다. 봄빛 고운 날 반가운 꽃송이가 가지마다 활짝 피었다. 화사하게 피어나 향기로 들판을 채우니 파란 하늘에 봄꽃들의 합창이 가득 울려 퍼진다. 봄매화를 보면 열이잖아요. 우리가 유년 시절에 어렴풋한 그런 꽃에 대한 사연 있듯이 왠지 소박하고 또 정감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꽃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어렸을 때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도 꽃을 지금도 좋아요. 봄에 그래. 바라보면 예쁘고 향기가 나서 또 좋고 또 이제 햇살 받으면서 보면 눈으로도 너무 좋고요. 예쁘잖아요. 그래요.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여려. 왠지 소녀같이. 그래서 이 풀잎 하나하나도 다 여리고 왠지 우리가 사뿐히 밟고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그토록 봄을 기다리는 것은 슬며시 피어난 봄꽃 때문이다. 분홍빛으로 피어나 찬바람도 밀어내는 꽃의 봄노래가 들판에 차고 넘친다. 바라보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어나 봄을 맞이하는 꽃. 꽃샘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향기는 너의 숭고한 마음이겠지. 봄날 너의 빛깔, 너의 향기로 오래도록 머물러 주렴. 이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요. 네. 이런 작은 섬 오솔길을 막 걸어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네. 이 섬이 이마도라는 섬인데, 이마도. 네. 이 섬에 그 옛날 오래된 그 분교가 있는데, 네. 그게 폐교가 됐나 봐요. 그곳에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하거든요. 창작 네. 활동하면 작품 활동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왠지 그 세속과 이렇게 좀 단절은 됐지만, 그래서 더 창작하는 데는 굉장히 집중할 좋은 수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 속에 있으면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섬이다 보니까 네. 오롯이 이게 다 이제 바다잖아요. 네. 문내면 이마도에는 화가들의 레지던시이자 미술관이 있다. 방치된 폐교가 화가들의 작업실이 된 것이다. 밖에 있는 풍경들이 이 안에 다 있죠. 네. 그렇네요. 네. 언니 이 그림 보니까 바로 이 앞에. 네. 이 작품을 하신 선생님은 주로 이 안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그러셨군요. 보이는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네. 화가들은 이곳에 몇 개월씩 머물면서 해남 곳곳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
화가의 눈에 비춰진 해남의 모습이 캔버스 위에 녹아있다. 이곳이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빈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작가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날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곳이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움직이는 미술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열정 가득한 작가들이 이곳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고 해남 지역의 예술은 물론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간다.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땅끝마을 해남은 더 풍성해진다. 저는 일반 전시실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자연이 배경이 되고 그림이 있으니까 또 색다른 공간이라서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품의 내용과 바깥 풍경이 똑같은 풍경이 있고 그 과정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더 인상이 깊겠죠. 자연 속에 쏙 들어와 있는 전시관이라 창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작품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채들이 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래 보이네요. 워낙 이곳이 남쪽 끝이라 겨울에도 되게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고 또 겨울에도 푸른 빛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풍경들이 거의 이제 겨울에 그려진 작품인데도 초록색 풍경들이잖아요. 마침 이곳에 머물며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를 만났다. 안동 지역에서 활동하며 실경산수화를 주로 그려온 신태수 화가. 평소 과감하면서도 힘찬 필목을 보여주는 그가 요즘 해남 바닷가 풍경에 푹 빠져 있다.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요, 몽환적이면서 사실적이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세안도라고 하잖아요. 유배된 어느 한 곳에서 육지를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그림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렇죠. 결국은 작가도 자기 현실에 있는 대상을 빌어서 자기 내면에 꿈꾸는 부분, 그리고 항상 이상형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내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다. 바다와 섬이 보여주는 선과 빛깔은 육지의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태수 화가가 해남을 찾아온 이유였다. 그에게 땅끝 마을의 풍경은 어떻게 보였을까? 붉은 황토와 푸른 바다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보통 예전에 작업했던 곳에서 작업했던 거하고 이렇게 바닷가나 이곳에 와서 작업하시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지속적으로 주로 제가 내륙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험준한 산악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풍경들을 주로 대하다가 이제 바다 풍경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바다가 가지는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륙의 기운에 비해서 또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이제 제 그림 과정 속에서도 다른 어떤 기법적으로도 그렇고 세계라든가 그림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을 모셔가게 되는. 여행을 통해 만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은
화가에게 커다란 즐거움이다. 창작 공간에 온 만큼 떠오르는 영감을 캔버스에 옮겨보면 어떨까? 어느 봄날 찾아온 땅끝 마을 해남은 고운 봄빛을 머금고 있었다. 때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어여쁜 빛깔을 가릴 수 없다. 여리고 부드러운 봄, 그 빛깔을 떠올리며 그 향기를 기억하며 붓을 든다. 봄꽃이 흩날리니 걸음마다 봄이 왔네. 해남 바다와 들녘에 소리가 나네. 이른 아침, 해무가 자욱한 땅끝 마을 바닷가에 나왔다. 부지런한 어민들은 짙은 안개를 헤치고 벌써 바다에 나갈 채비를 마쳤다. 바다가 잔잔하고 조용하네요, 오늘. 아, 그러게요. 봄바다. 봄바다,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바다가 잠을 잔다 그러거든요. 나 정말 자고 있는 것 같아. 보통 되게 소리도 나고 처설처설 파도 소리가 나는데. 그죠. 거친 바다. 고요해, 오늘은. 거친 바다가 아니고, 오늘은 아주 고요하네요. 오늘 같은 날, 바다 낚시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낚시 좋죠. 네. 이게 고기 잡는 낚싯배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기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네. 낚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어떻게 바다에 가서 낚시할 배인가 봐요? 예. 지금 낚시할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마을은 지금 봄 도다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배 좀 탈 수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이쪽 오십시오. 타십시오. 배는 희뿌연 해물을 뚫고 다도해를 향해 나아간다. 봄바람에 시원한 바닷내음이 밀려와 나그네를 설레게 한다. 아니 아까 바다가 잠잠해서 바람이 안 불 줄 알았거든요. 역시 육지랑 바다랑은 다른 게 배가 가니까 바람이 싹 불어. 봄바람은 따스한 바람이잖아요. 아늑한 바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코끝에 이제 바람이 싹 지나가니까. 선생님 저 멀리 봐봐요. 바다에 어떤 조형물 같이 많이 떠 있잖아요. 저게 아마 바다 농장 같아요. 와, 이게 육지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요. 바다 또 한가운데 바다 속으로 오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땅끝이라고 하지만 바다에 또 다른 밭이 있다 보니까 끝 같지가 않고 또 뭔가 새롭게 뭔가를 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바다엔 이미 크고 작은 어선들이 나와 봄볕을 기다리고 있다. 송오리 땅끝 마을은 전복 양식을 주로 하는데 드넓은 양식장 옆으로 바다 낚시를 위한 좌대가 자리하고 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바다 낚시. 낚싯대를 손질하는 손에 기대와 설렘이 묻어난다. 지금 이 도다리 낚시하려고 이렇게 저 줄을 매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도다리가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마을 쪽은 그 뻘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다리의 특성은 제가 하는 거는 제 상식은 바닥에 이렇게 바닥층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쟤들이 이제 건드려야죠. 잠을 좀 깨워줘야 되니까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많이.
낯선 여행객의 미끼를 도다리가 물어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낚싯줄을 푼다. 느낌이 와. 묵직해. 끝에가 휘어졌어. 올려보세요. 그러게. 와. 잡혔다. 선생님, 잡혔다. 진짜 맞아. 도다리다. 우와. 몸도다리. 잠깐만, 이거 내려보세요. 제가 잡을게. 우와. 월척인데, 완전. 월척이죠. 잠깐만요. 와, 선생님, 봄 도다리가. 크기가 되게 제법 커요. 네, 와, 이게 살도, 와, 아주 포동포동해요.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처럼 봄은 도다리 맛이 최고조에 달하는 계절이다. 아니, 아까 잡은 걸로 지금 바로 이렇게 회를 뜨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싱싱하고 예. 맛있을 것 같아서 입에서 군침이 돌아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직접 쓰니까, 막, 느낌이 엄청 기대됩니다, 지금. 와, 저 썸에서도 먹고 싶네요. 네. 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좋더라고요. 네. 역시 많으시네요. 네. 보통 여성분들 입이 작잖아요. 네. 저도 입은 작긴 한데 네. 큼직큼직하게 쓴 걸로 많이 고추냉이랑 이렇게 초장을 딱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웃음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바다를 입에 넣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봄에 도다리를 먹는 거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몸에 기운이 나. 입에 딱 넣자마자.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저기 밥도둑이 아니고 바다도둑이네. 야, 이 바다에서 먹는 이 도다리 맛. 뭐 인공적으로 뭐가 가미되지 않은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바다 향까지 받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저도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도다리 회 한 점에 봄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맑고 푸른 다도회의 풍미 덕분에 묵은 기운이 훨훨 털어진다. 땅끝 마을의 봄바다는 그렇게 나그네를 안아주었다. 봄이 스며든 다도해를 화폭으로 옮겨본다. 싱그럽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봄바다를 가슴에 담아본다. 하루에도 수차례 배들은 봄바다를 실어 나른다. 섬들은 밤낮으로 깊어지는 봄빛을 느낀다. 지금 땅끝 마을은 봄빛으로 물들고 있다. 저 마을 끝 언저리 어디에 그 진양주라는 전통주를 빚는 곳이 있대요. 임금님이 즐겨 드셨다는 진양주. 네네네, 그 술이요.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데 가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피로가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혈액순환이 네. 잘 되겠죠. 아니 한 잔 정도는 약이에요. 그죠? 네. 아, 마을이 되게 이쁘네요. 조용하고. 네. 네.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이 마을엔 궁중에서 어주만을 전담해온 궁녀에 의해 전수된 전통술이 전해 내려온다. 최옥림 명의는 오늘도 2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방법 그대로 술을 빚는다. 장흥 임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양주는 임금님께 진상했던 술로 달고 깊은 맛을 자랑한다. 진양주를 빚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슬고슬하게 찹쌀밥을 짓는 것이다. 아, 이곳이 네. 진양주를 담그는 거. 네. 아니 들어오는데 벌써 술 향기가 네, 나시네. 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술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진양유를 빚으려고 지금 찹쌀로 이렇게 찐밥을 꼬드밥을 쪄서 이렇게 씻고 있는 이게 중이에요. 찹쌀이에요? 네, 찹쌀입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 맵쌀? 네, 그렇죠. 맵쌀 아시죠? 아, 그렇구나. 네. 이 찹쌀로 하면은 술이 더 아마 이 달콤한 맛도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부드럽고 향도 좀 찰지잖아요, 네, 밥이 더. 향도 좋고요. 네. 다른 첨가물은 전혀 섞지 않고 찹쌀과 누룩으로만 빚는 해남 진양주. 보통의 경우는 시루에 쌀을 쪄서 지혜밥을 짓는데 진양주는 찹쌀죽을 만들고 누룩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어머니 그 다른 전통주하고 굉장히 다른 게 많네요. 예, 다르죠. 그냥 막 못하고 술을 밑술을 해갖고 하니까 특이하게 우리 술은 죽을 써갖고 밑술을 만들거든요. 찹쌀로? 찹쌀로. 죽을 써서 이 누룩하고 혼합해갖고 이렇게 밑술을 만들어 놓은 술이에요. 그런 게 다른 술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밑술부터 숙성까지 최옥림 명인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진양주. 한때 밀주 단속에 사라질 뻔했지만 20여 년 전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술의 결과물 이제 이게 원주인가요? 네. 여기 원주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발효를 영수를 넣어서 발효 시켜갖고 한 달 만에 지금 영수를 넣어서 지금 술을 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걸러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이게 한 달 숙성된 예, 술이군요. 그래갖고 이런 손님 잡숴보실래요? 아, 이렇게 맑은 술이 됐네요. 예. 오, 잡숴보세요. 오, 향도 좋은데요. 와, 보통 우리가 술 맛을 꿀맛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진짜 꿀맛이네요. 술이요? 술이 네. 꿀이라고요? 믿겨지지 않은데. 아니, 정말로. 아, 이게 그래서 네. 임금님한테 진상하다는 술이라는 그런 느낌이 입으로 그냥 입이 가르쳐줘요, 지금. 역시 명주네요. 네. 선생님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단은 술이 굉장히 맑아요. 네. 일단 제가 맛을 먼저 볼게요. 보는 것도 맑은데 입안에 들어가면 이 맑은 기운이 더 있고요. 달달함이 막 입안에 돌잖아요. 그래 꿀맛이라고 하셨구나. 그 임금님이 혼자만 드실 만한 술인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와, 나는 이 술을 지금 맛을 보면서 어머니의 손이 궁금해. 손 좀 잠깐 줘보세요. 아니, 이 마술손이야. 와, 이 어머니. 아니, 저는 어머니 손도 효소가. 궁금한데, 저 정말 먹으면서 느낀 게, 쌀하고 누룩하고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달짝지근한 맛은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향기도 넣은 것도 아니고요. 네. 찹쌀 향기에다가. 오로지 찹쌀? 예. 아니, 그게 어머니 이 손의 비밀이라니까. 여기 꿀 발라 넣으셨 꿀 발라 놓으셨나봐. 아,
진도대교가 놓여진 해남군 문내면은 예부터 전라 우수영이라 불리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곳으로 충무공의 승첩비가 남아있다. 네, 여기가 우수영 관광지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바다 보이죠? 여기가 울돌목이라고 하는 명랑대첩 전첩지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1991년도에 여기 앞에 보이는 공원이 조성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 보니까 지금 막 파도가 굉장히 일르는데 이곳이 어떤 그 해류가 굉장히 강한 곳인가 봐요. 네,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어차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울명자, 돌양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울명 돌아가며 물이 흐르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곳이 명랑대첩 전접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조형물도 거북선 앞에 있는 그렇네요. 용 모양, 그쵸? 네, 이제 앞 모양이 이제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대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우 소리를 내며 흐르는 역사의 바다 울돌목. 그 언저리에 서니 수군을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혜를 발휘해 승리를 예지한 이순신 장군의 충심이 우수영 바다에 회오리 치고 있다.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까? 물결이 소리치며 포효했을까? 역사의 그날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여기 무기하고 그때 사용했던 깃발 전시되어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저기 보니까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 이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고 호남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군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뜻은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보면 1593년 현덕궁에게 보낸 편지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호남 우병들의 활약상을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청통이 있죠. 네. 보통 우리나라 그 청통의 이름은 천자, 지자, 현자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천지현항처럼. 그래서 이 청통의 이름이 천자청통이 가장 무게가 크고 포가 멀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군전 이렇게 포를 발사했을 때는 약 1200보 정도 나가고요. 보통 판옥선에 실었던 그 청통은 그보다 작은 청통이 현자청통을 싣고 다녔다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인상적인 게요. 제일 위에 보면 정말 길잖아요, 저게. 뭐 큰 칼 옆에 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거를 그대로 좀 재현해서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저 위에 있는 갈고리 모양 같은 칼은요, 물 속에 빠져 있는 그 적군들의 목을 벤다거나, 배 밑에 있는 적군들을 이렇게 긁어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뭔가 끌어당기는 역할도 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세가 느껴져요. 무기만 봐도. 지금도 들기 어렵겠죠. 네. 그럼 옛날 장군들은 굉장히 힘이 좋았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회오르 치는 바다에서 판옥선 13척에 나라 운명이 걸려 있었다. 명량 바다 위에서 그들은 붉은 꽃처럼 피어 당당하게 맞섰으니 그날의 비장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굳은 의지가 하늘에 닿았고 그 우국 충정은 길이길이 가슴에 남아있다.
꽃을 그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꽃이 동백꽃? 네. 네, 동백꽃 같이 보여요. 그래요. 네. 이 동백꽃 13송이를 제가 그렸는데 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 매화도 보고 동백꽃도 봤잖아요. 근데 동백꽃이 땅에 떨어졌는데 지지 않고 죽지 않았더라고요. 땅에서도 한 번 더 핀다는 얘기가 그죠. 있어요. 근데 이곳 역사의 현장인 울돌목을 왔잖아요. 그 외구의 선박을 13척으로다가 200척을 때려 부셨잖아요. 네. 아, 이게 배 대신 꽃으로. 네네. 그래서 그 우리 선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호국정신 그것을 이렇게 꽃으로 그려서 이곳에다 헌화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을 그렸답니다. 그 마음을 담으셨군요. 네. 그림에다가.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이 역사라지만 과거의 일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반복될 수 있기에 역사는 늘 시작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해남의 땅끝도 그렇다. 끝인 듯 끝이 아니다. 땅끝이기에 한 번 더 돌아보며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촉촉한 대지 위에 햇살이 내려앉는 봄. 꽃샘 바람이 아무리 시샘해도 여린 생명들은 꿈틀거리며 고개를 내민다. 모두가 꿈을 꾸며 날갯짓을 시작한다. 땅끝 마을에선 상큼한 연두빛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싱싱하고 네. 맛있을 것 같아서 입에서 군침이 돌아요, 네.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네네. 배에서 직접 쓰니까 막 느낌이 엄청 기대됩니다, 지금. 와, 저 썸에서도 먹고 싶네요. 네. 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좋더라고요. 네. 역시 많으시네요. 네. 보통 여성분들 입이 작잖아요. 네. 저도 입은 작긴 한데 네. 큼직큼직하게 쓴 걸로 많이 고추냉이랑 이렇게 초장을 딱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웃음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바다를 입에 넣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봄에 도다리를 먹는구나는 걸 알 것 같아요. 몸에 기운이 나. 입에 딱 네, 넣자마자. 네네.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저기 뭐야 밥도둑이 아니고 바다도둑이네. 오. 야, 이 바다에서 먹는 이 도다리 맛. 뭐 인공적으로 뭐가 가미되지 않은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바다 향까지 받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저도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도다리 회 한 점에 봄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맑고 푸른 다도회의 풍미 덕분에 묵은 기운이 훨훨 털어진다. 땅끝 마을의 봄바다는 그렇게 나그네를 안아주었다.
봄이 스며든 다도해를 화폭으로 옮겨본다. 싱그럽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봄바다를 가슴에 담아본다. 하루에도 수차례 배들은 봄바다를 실어 나른다. 섬들은 밤낮으로 깊어지는 봄빛을 느낀다. 지금 땅끝 마을은 봄빛으로 물들고 있다. 저 마을 끝 언저리 어디에 그 진양주라는 전통주를 빚는 곳이 있대요. 그 뭐 임금님이 즐겨 드셨다는 진양주. 네네네, 그 술이요.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데 가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피로가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혈액순환이 쫙 되고. 아니 한 잔 정도는 약이에요. 그죠? 네. 마을이 되게 이쁘네요. 조용하고. 네.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이 마을엔 궁중에서 어주만을 전담해온 궁녀에 의해 전수된 전통술이 전해 내려온다. 최옥림 명의는 오늘도 2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방법 그대로 술을 빚는다. 장흥 임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양주는 임금님께 진상했던 술로 달고 깊은 맛을 자랑한다. 진양주를 빚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슬고슬하게 찹쌀밥을 짓는 것이다. 이곳이 진양주를 담그는 거. 네. 아니 들어오는데 벌써 술 향기가 나시네. 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술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진양주를 빚으려고 지금 찹쌀로 이렇게 찐밥에 꼬들밥을 쪄서 이렇게 씻고 있는데. 이게 찹쌀이에요? 예, 찹쌀입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 맵쌀? 네, 그렇죠. 맵쌀 맛이죠. 그렇구나. 네. 이 찹쌀로 하면은 술이 더 아마 달콤한 맛도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부드럽고 향도 좀 찰지잖아요, 밥이 더. 향도 좋고요. 네. 다른 첨가물은 전혀 섞지 않고 찹쌀과 누룩으로만 빚는 해남 진양주. 보통의 경우는 시루에 쌀을 쪄서 지혜밥을 짓는데 진양주는 찹쌀죽을 만들고 누룩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어머니 그 다른 전통주하고 굉장히 다른 게 많네요. 예, 다르죠. 그냥 막 못하고 술을 밑술을 해갖고 하니까 특이하게 우리 술은 죽을 써갖고 밑술을 만들거든요. 찹쌀로? 찹쌀로. 죽을 써서 이 누룩하고 혼합해갖고 이렇게 밑술을 만들어 놓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술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밑술부터 숙성까지 최옥림 명인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진양주. 한때 밀주 단속에 사라질 뻔했지만 20여 년 전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숲의 결과물 이제 이게 원주인가요? 네. 여기 원주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발효를 용수를 넣어서 발효 시켜갖고 한 달 만에 지금 용수를 넣어서 지금 술을 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걸러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이게 한 달 숙성된 술이군요. 그래갖고 이런 손님 잡숴보실래요?
아, 이렇게 맑은 술이 됐네요. 네. 오. 잡숴보세요. 오, 향도 좋은데요. 와, 보통 우리가 술 맛을 꿀맛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진짜 꿀맛이네요. 술이요? 술이 네. 꿀이라고요? 믿겨지지 않은데. 아니, 정말로. 아, 이게 그래서 네. 임금님한테 진상하다는 술이라는 그런 느낌이 입으로 그냥 입이 가르쳐줘요, 지금. 역시 명주네요. 네. 선생님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단은 술이 굉장히 맑아요. 네. 일단 제가 맛을 먼저 볼게요. 보는 것도 맑은데 입안에 들어가면 이 맑은 기운이 더 있고요. 달달함이 막 입안에 돌잖아요. 그래 꿀맛이라고 하셨구나. 그 임금님이 혼자만 드실 만한 술인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와, 나는 이 술을 지금 맛을 보면서 어머니의 손이 궁금해. 손 좀 잠깐 줘보세요. 아니, 이 마술손이야. 와, 이 어머니. 아니, 저는 어머니 손도 호소가. 궁금한데, 저 정말 먹으면서 느낀 게, 쌀하고 누룩하고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달짝지근한 맛은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향기도 넣은 것도 아니고요. 네. 찹쌀 향기에다가. 오로지 찹쌀? 예. 아니, 그게 어머니 이 손의 비밀이라니까. 여기 꿀 발라 놓으셨네. 꿀 발라 놓으셨나봐. 아. 진도대교가 놓여진 해남군 문내면은 예부터 전라 우수영이라 불리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곳으로 충무공의 승첩비가 남아있다. 네, 여기가 우수영 관광지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바다 보이죠? 여기가 올돌목이라고 하는 명랑대첩 전첩지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1991년도에 여기 앞에 보이는 공원이 조성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보통- 저쯤 보니까 지금 막 파도가 굉장히 이르는데 이곳이 어떤 그 해류가 굉장히 강한 곳인가 봐요. 네,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어차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울명자, 돌양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울명 돌아가며 물이 흐르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곳이 명랑대첩 전접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조형물도 거북선 앞에 있는 그렇네요. 용 모양, 그쵸? 네, 이제 앞 모양이 모양을. 이제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대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우 소리를 내며 흐르는 역사의 바다 울돌목. 그 언저리에 서니 수군을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혜를 발휘해 승리를 예지한 이순신 장군의 충심이 우수영 바다에 회오리 치고 있다.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까? 물결이 소리치며 포효했을까? 역사의 그날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여기 무기하고 그때 사용했던 깃발 전시되어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기 보니까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 아, 이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네. 와,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고 호남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군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뜻은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보면 1593년 현덕부 등에게 보낸 편지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호남 우병들의 활약상을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청통이 있죠. 네. 보통 우리나라 그 청통의 이름은 천자, 지자, 현자 뭐 이렇게 나가보면 천지현항처럼 그래서 이 청통의 이름이 천자청통이 가장 무게가 크고 포가 멀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군전 이렇게 포를 발사했을 때는 약 1200보 정도 나가고요. 보통 판옥선에 실었던 그 청동은 그보다 작은 청동이 현자 청동을 싣고 다녔다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 인상적인 게요. 제일 위에 보면 정말 길잖아요, 저게. 뭐 큰 칼 옆에 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거를 그대로 좀 재현해서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저 위에 있는 갈고리 모양 같은 칼은요, 물 속에 있는 빠져 있는 그 적군들의 목을 벤다거나 배 밑에 있는 적군들을 이렇게 긁어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뭔가 끌어당기는 역할도 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세가 느껴져요. 무기만 봐도. 지금도 들기 어렵겠죠. 네. 그럼 옛날 장군들은 굉장히 힘이 좋았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회오르 치는 바다에서 판옥선 13척에 나라 운명이 걸려 있었다. 명량 바다 위에서 그들은 붉은 꽃처럼 피어 당당하게 맞섰으니 그날의 비장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굳은 의지가 하늘에 닿았고 그 우국 충정은 길이길이 가슴에 남아있다. 꽃을 그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꽃이 동백꽃? 네, 동백꽃 같이 보여요. 그래요. 네. 이 동백꽃 13송이를 제가 그렸는데 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 매화도 보고 동백꽃도 봤잖아요. 근데 동백꽃이 땅에 떨어졌는데 지지 않고 죽지 않았더라고요. 땅에서도 한 번 또 핀다는 얘기가 그죠. 있어요. 근데 이곳 역사의 현장인 울돌목으로 왔잖아요. 그 외부에 선박을 13척으로다가 200척을 때려 부셨잖아요. 네. 아, 이게 배 대신 꽃으로. 네네. 그래서 그 우리 서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호국정신 그것을 이렇게 꽃으로 그려서 이곳에다 헌화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을 그렸답니다. 그 마음을 담으셨군요. 네. 그림에다가.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이 역사라지만 과거의 일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반복될 수 있기에 역사는 늘 시작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해남의 땅끝도 그렇다. 끝인 듯 끝이 아니다. 땅끝이기에 한 번 더 돌아보며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촉촉한 대지 위에 햇살이 내려앉는 봄. 꽃샘 바람이 아무리 시샘해도 여린 생명들은 꿈틀거리며 고개를 내민다. 모두가 꿈을 꾸며 날갯짓을 시작한다. 땅끝 마을에선 상큼한 연두빛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